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매일의 간단한 위생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장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몸의 특정 부위를 어떻게 씻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들이 존재합니다. 감염에서 만성염증, 심지어 면역력 약화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싶다면 매일 씻어야 할 5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들은 단지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혈액순환 개선, 심지어 노화 관련 문제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부위들 중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은 모르고 자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이 부위들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왜 이 부위들을 올바르게 씻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손. 손은 질병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손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 부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많은 표면에 접촉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손위생은 자주 간과됩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표면을 만지는지 생각해보세요. 문 손잡이, 돈, 쇼핑 바구니, 엘리베이터 버튼, 여러분의 전화기, 심지어는 얼굴까지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타 병원균과 접촉하게 되며 이들은 입, 코, 또는 눈을 통해 쉽게 몸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감기, 독감, 식중독, 심지어는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건강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자주 씻지 않거나 씻는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비누로 1에서 2초만 문지르고 닦는 정도로 끝내는데 이는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초 동안 따뜻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손가락 사이, 손톱 아래, 심지어는 손목까지 잘 문질러야 합니다. 74세에 은퇴한 교사인 현우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식사 전에 손을 씻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주 감기에 걸리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장을 보고 공공장소의 표면을 만지고 심지어는 자신에게를 만진 후에도 손을 자주 그리고 올바르게 씻기 시작하면서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덜 아프고 에너지가 더 넘치며 심지어 알레르기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교훈, 손 씻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질병에 맞서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위장 문제를 겪고 있다면 손 씻는 횟수와 방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 이동과 건강의 기초가 되는 발은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주지만 위생에 있어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샤워할 때 발을 씻을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사실 발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며 매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발은 감염, 궤양, 심지어 신경 손상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발이 가렵거나 발꿈치가 갈라지거나 지속적인 발 냄새가 난다면 이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발 위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작은 문제들이 빠르게 고통스러운 감염, 이동 문제, 심지어는 장기적인 건강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샤워할 때 비누물이 발로 흐르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을 적극적으로 문질러 씻어야 하며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숨기 좋은 발가락 사이도 포함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솔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따뜻한 물과 비누로 각질을 제거하고 발가락 간의 곰팡이 감염을 예방하며 발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습기는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71세에 은퇴한 기계공 시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많은 해를 동안 발로 서서 일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이 항상 아프고 발톱이 두꺼워지고 자주 작은 상처들이 너무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매일 발을 씻고 점검하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는 이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고 그의 발 건강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과 이동 능력이 더 안정적이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발이 상태는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혈액순환 문제, 피부 감염, 심지어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은 종종 발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중요한 신체 부위를 소홀히 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매일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두 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얼굴. 피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얼굴은 신체에서 가장 자주 접촉되는 부위 중 하나로 공기 중의 박테리아, 먼지,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손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기름과도 자주 접촉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제대로 세안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여드름을 유발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이것은 눈 감염,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체의 자연 방어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코, 입, 눈은 모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직접 접촉하는 지점입니다. 하루 종일 작은 입자들이 피부에 쌓이고 얼굴을 만질 때마다 심지어 실수로 만져도 박테리아가 이 민감한 부위로 직접 옮겨집니다. 그래서 매일 세안하는 것이 단순히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위 중 하나는 바로 눈과 코 주변입니다. 눈꺼풀과 속눈썹은 먼지와 박테리아가 축적될 수 있어 자극, 발적, 심지어 결막염과 같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콧구멍은 먼지, 알레르기, 박테리아가 모이는 곳입니다. 만약 이 부위를 자주 청소하지 않는다면 호흡기 감염, 부비동 문제, 눈의 불편함 등을 겪을 위험을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너무 세게 씻거나 아니면 충분히 세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 강한 비누를 사용하거나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적인 기름이 손실되어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을 충분히 씻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남아있어 모공을 막고 감염을 일으키며 피부염과 같은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7세에 은퇴한 도서관 사서인 하나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물만 얼굴에 뿌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자극을 받고 눈물이 자주 나거나 부비동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세안 절차로 바꾼 후 따뜻한 물,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눈과 코 주위를 깨끗하게 씻은 결과 그녀는 피부가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증상도 줄어들고 코막힘도 완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 관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해로운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눈을 비비거나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최근에 피부 자극이 더 심해졌다면 얼굴 세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올바르게 얼굴을 씻는 간단한 습관이 기분을 더 좋게 하고 숨을 더 쉽게 쉬게 하며 불필요한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주 간과되는 다른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위사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세 번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셔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응원이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영감을 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겨드랑이는 냄새와 감염을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겨드랑이는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땀샘을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세정되지 않으면 박테리아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겨드랑이 위생을 단순히 채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 피부 감염, 염증, 심지어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가 매일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땀이 박테리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땀은 냄새가 없지만
땀이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와 결합하면 냄새가 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테리아와 땀이 축적되면 피부 자극, 모공 막힘,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감염인 농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피부의 민감도가 변화하고 회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깨끗하지 않은 겨드랑이가 땀샘에 막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편함을 유발하고 심지어 농은성 땀샘염과 같은 질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은성 땀샘염은 피부 아래에 덩어리가 형성되는 고통스러운 피부 질환입니다. 매일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는 것은 죽은 피부세포, 박테리아, 과도한 땀을 제거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겨드랑이를 제대로 세정하지 않고 단지 롤온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롤온과 땀 차단제는 냄새를 가릴 수는 있지만 박테리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롤온을 사용하면 박테리아가 피부에 남아 자극을 더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부드러운 비누와 따뜻한 물로 먼저 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8세에 은퇴한 트럭 운전사인 지수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아침에 롤온 데오도란트만 바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겨드랑이 피부가 자극을 받으며 심지어 통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세정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 그는 매일 겨드랑이를 씻고 난 뒤에만 롤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자극이 줄어들고 냄새도 덜 나며 발진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드랑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감염을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붉어지거나 지속적인 냄새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종종 간과되는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5번째, 배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배꼽은 신체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위 중 하나이지만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배꼽은 매일 세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공간 안에 땀, 죽은 피부세포, 박테리아가 더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배꼽에는 수백 가지 종류의 박테리아가 존재하며 이 중 일부는 제대로 세정하지 않으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꼽 위생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샤워할 때 비누가 몸에 흐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부위는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꼽을 제대로 세정하지 않으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게 되어 불쾌한 냄새, 자극,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배꼽을 가진 사람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땀과 먼지가 더 쉽게 쌓일 수 있어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 감염과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배꼽에서 고통, 발적, 그리고 냄새가 나는 분비물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박테리아가 침입했고 감염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꼽을 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럽게 타올이나 솜에 따뜻한 비누물을 적셔 배꼽을 씻고 반드시 잘 말리는 것입니다. 강한 화학물질이나 과도하게 문지르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냄새나 감염의 징후를 발견하면 배꼽 감염이 치료되지 않으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72세의 할머니인 은희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꼽에 대해 크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샤워할 때 간단히 헹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냄새와 가끔 발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꼽을 제대로 세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나서 그녀는 매일 부드럽게 세정하기 시작했으며 몇 주 만에 냄새가 사라지고 훨씬 깨끗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배꼽은 자주 생각하지 않는 부위일 수 있지만 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쾌감, 감염, 불필요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부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이를 일상적인 위생 습관의 일부로 만들기 시작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세정해야 할 중요한 신체 부위 5곳, 즉 손, 발, 얼굴, 겨드랑이, 배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각각의 부위는 전반적인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종 일상적인 위생 습관에서 간과됩니다. 이 부위들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개인 위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감염, 불편함, 심지어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위생을 유지하는데 새로운 도전이 생깁니다. 피부는 더 얇아지고 면역 체계는 다르게 반응하며 몸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매일 얼굴을 씻는 것과 같은 간단하고 규칙적인 습관들이 당신이 매일 느끼는 것과 활동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논의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의 습관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 사이를 더 깨끗하게 씻거나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세정하거나 배꼽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부위 중 어떤 곳을 매일 씻고 있으며 오늘 이후로 어떤 부위에 더 주의를 기울일 생각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배운 것과 이를 자신의 습관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댓글을 읽으며 큰 동기와 격려를 얻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는 계속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뵙기를 기대합니다.